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스타워즈와 같은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TV입니다. 이 빛의 증폭을 활용한 레이저 무기, 스타워즈와 같은 여러 SF 영화들에서 익히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영화 속에서 이 레이저 무기들의 파괴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현실에서 구현하기엔 기술력이 부족해 만들지 못했던 이 미사일 대공 무기를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이 힘을 합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가 실용화될 시에 가지는 장점은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며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게 왜 어마어마한 장점이냐 하면 바로 드론 무기를 요격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의 무인 항공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농약살포, 화물 운송, 공연 등에만 사용되었던 드론이 이제 전시 상황에서도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미사일과는 달리 목표 확인이 필요 없이 일단 내보내서 정찰을 시키다가 적 발견 시 그대로 날아가 터져버리는 일명 자폭 드론이 현재 세계 전장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안에 사람이 없는 카미카제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당했던 하마스의 한 해가 이 자폭 드론으로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300대, 한 달에 1만 대에 달하는 자폭 드론을 전장에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 드론이요, 러시아 전차 2,900대를 파괴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한 드론이 러시아 전차의 해치 속으로 폭탄을 투하해 괴멸시키는 영상이나 러시아의 보급품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영상이 공개가 되어 다양한 실전성이 입증되었죠. 이 자폭 드론이 하도 어마무시하니까 아예 드론만 보면 손을 들어 항복 의사를 보이는 러시아 병사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또 아예 정찰기에 임의로 미사일을 장착해 공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상병들을 찾아 보급품과 행동 지침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는 등 미군은 앞으로 군용기의 3분의 1 이상을 무인기로 대체하는 게 계획일 정도이죠. 실제로 미 공군은 2010년대부터 무인 항공기 조종사가 유인 전술기, 수송기, 공중구부기, 전략폭격기 조종사보다 많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현대전에서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군사품이 되어버렸는데요. 드론은 가격도 매우 저렴한 데다가 크기도 매우 작아서 총기로 격추하기도 어렵고, 탄도미사일, 방공포와 같은 기존의 대공방어 시스템은 한 발당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드론 하나를 격추시키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죠. 더욱이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포착되는 무인기는 낙탄 위험 때문에 대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2년 전 서울 상공으로 침투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를 놓친 이유도 근방이 민가 밀집 상공이었기 때문에 기관포를 쏘지 못해 놓친 것이었죠. 그래서 획기적인 드론 대처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레이저 대공무기인데, 이것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이 힘을 합해 개발에 성공해버린 것인데요. 단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이 블록1은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는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까지 양산 비용 15억 원을 들여 육군 방공부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동성이 추가되어 이동이 가능해진 블록2는 2030년 이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 이후부터는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블록1, 블록2와는 달리 무려 100kW의 고출력을 갖게 될 블록3는 중거리 드론 요격 능력과 함께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될 예정이며, 해군의 전투함 그리고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렇게 레이저 대공 무기를 전력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등 여럿이 존재했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전력화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출력 대비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드래곤 파이어는 한 발당 약 17,000원의 가격이 드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의 블록 1은 한 발당 1,000원에서 2,000원 밖에 들지가 않아 대규모 전력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블록 1이 비교적 출력이 낮아 그만큼 한 발당의 비용이 적은 것도 맞지만 이 출력 문제는 블록 3가 개발될 시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 블록 1은 DMZ 지역 부근에서 얼마 전 북한의 오물풍선과 같은 군지풍선의 요격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 밖에 되지 않고 전기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운용할 수 있는 이 최첨단 무기의 개발 소식에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예약 구매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폴란드는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블록 3를 가장 먼저 예약 구매하겠다고 협의서를 작성하려 논의 중이며 독일과 노르웨이 또한 한국의 블록 1을 직접 보고 싶다며 작년에 열린 방산 전시회에 LIC 넥스1을 초청했었죠. 우리나라 유도무기의 명가인 LIC 넥스1은 전시회에서 블록 1과 더불어 항공 탑재 유도무기 KGGB를 비롯해 형궁, 신궁 등 지상 유도무기를 함께 전시하면서 레이저 대공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최첨단 무기들도 세계에 알렸죠.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존재하긴 합니다. 우선 빛을 이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감소하여 요격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파괴가 가능할 정도의 레이저 무기는 매우 높은 출력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레이저 총과 달리 상당한 크기와 부피를 가지며 또 과열을 막기 위한 대용량 냉각 장치가 필요하고 충분한 전력원과 고효율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과 같은 다른 요격 체제에 비해 다소 긴 요격 시간은 동시에 날아오는 수많은 공중 표적을 요격해야 하는 집중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어 군집 드론과 같은 다수의 표적을 빠르게 요격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천 대의 군집 드론이 동시에 공격을 감행할 경우 레이저 무기가 표적들을 순서대로 요격하는 동안 나머지 표적들은 이미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죠. 즉 우리는 요격 시간을 1초 미만으로 줄인 체계를 완성해야 비로소 완벽한 최종 병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이렇게 탄력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의 기술력이 따라잡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계로 한 발 더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었네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다들 피서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이번 달 말쯤에나 한번 다녀올 것 같은데 계곡이나 바다 가실 때 안전에 꼭 유의하시고요. 이 무더위에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TV였습니다.